먹는 즐거움을 택할 것이냐?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택할 것이냐? 당신은 오늘도 폭식과 다이어트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 4개월 만에 90kg에서 60kg대까지 빼본 적도 있고, 근데 매번 요요가 왔었거든요. 굶어도 보고 끊어도 보고 오직 한 가지만 먹고도 살아본 다이어트 유목민들. 저는 솔직히 옛날처럼 운동을 막 하고 싶은데 시간을 적게 쓰면서 효과가 빠른. 이번엔 먹는 순서를 바꾸는 다이어트가 등장했다. 야채부터 먹는 게 똑같이 먹어도 칼로리가 적고. 빵 먼저 먹으면 안 돼. 오믈렛을 먼저 먹고 빵을 먹도록 해.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좀 살이 안 찐다고 하잖아. 요즘 연예인들과 MZ들 사이에서 화제라는 일명 거꾸로 식사법. 과연 먹는 순서만 바꿔도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3주간의 거꾸로 식사법 프로젝트, 먹는 순서에 감춰진 비밀이 공개된다. 다둥이 엄마 김상아 씨의 아침은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남편이 새벽 출근을 하고 나면 내 아이의 아침을 챙기는 건 늘 엄마 상아 씨의 몫입니다. 그나마 9살인 큰딸이 막내를 챙겨보지만 역부족이죠. 엄마는 아침마다 바빠 보이는데 어때요?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고요? 넷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다 보면 엄마는 식탁 앞에 앉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 다 준비하는데 정신없겠어요? 네, 많이 정신없어요. 아이 넷을 어린이집과 학교로 무사히 보낸 뒤 상아 씨 발길이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닌 사무실. 상아 씨는 육아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근하자마자 이곳부터 들르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바로 회사 앞 편의점. 상아 씨는 대부분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합니다. 오늘 고심 끝에 그녀가 집어든 건 오렌지 주스와 샌드위치 2개입니다. 책상 앞에서 눈으론 모니터를 보고 빨리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 이른바 K 직장인에겐 익숙한 풍경이죠. 집에서는 제가 먹을 시간은 좀 부족해서 애들 다 이제 보내고 잠깐 이렇게 짬 내서 편의점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먹고 있어요. 문제는 빨리 간단하게 먹는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느새 달콤한 커피에 손이 가고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뜯고 맙니다. 종종 이런 간식을 드세요? 네, 자주 먹어요. 약간 피곤하면서 조금 체력이 딸린다 느낌 들 때 좀 이렇게 먹어요. 소위 당 떨어진다는 느낌에 자주 간식을 찾는다는 상아 씨. 하지만 그녀는 오늘 아침 마신 오렌지 주스를 통해서만 이미 각설탕 7개가 넘는 당을 섭취했습니다. 과일을 고온 농축해 만든 주스엔 많은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당은 간에서만 일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남는 과당은 간에 쌓여 지방간을 일으키고 다시 혈액으로 나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끊임없이 배고프다는 느낌을 갖게 하죠. 결국 다시 군것질거리를 찾게 되고 그 때문에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그리고 이제 출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력 관리나 이제 몸 관리를 하는 시기가 없이 그냥 이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한때는 조금 찌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운동을 할 시간도 식단을 챙길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아 씨는 저녁 메뉴도 가급적 한 그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품 요리를 선호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닭죽. 오늘 저녁에는 채소가 많이 안 보이네요. 네, 채소 반찬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메인 반찬만 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많이 생략을 해요. 평소 상아 씨 식단의 대부분은 탄수화물 위주. 한 번에 끼니를 해결하는 간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유 없는 두통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때 고지혈증이 이제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약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올해 31살인 박용태 씨는 최근 아내가 올린 몇 장의 사진 때문에 SNS에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결혼 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용태 씨의 결혼 전후 모습을 아내가 전 남친과 현 남편이란 제목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추억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거 유행한다고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봐봐. 누구야? 잘 봐봐 누구야? 누구? 누구 닮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누구야? 아빠야.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 아빠야. 안 그러죠. 딸의 반응에 쓴웃음이 나오는 용태 씨. 모르구나. 그의 업무 공간은 바로 거실 한켠의 식탁입니다. 전업 투자자로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출근을 못하고 막 그랬었던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일상이 된 요즘. 분식 먹자 오늘. 김밥이랑 떡볶이랑 뭐 쫄면 알아서 시킬게. 점점 더 간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이제 음식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편하잖아요.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는 주로 이제 배달을 이용을 하게 됐었어요. 하루에 한두 끼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돈가스와 김밥, 떡볶이, 그리고 쫄면입니다. 종류는 다양해 보이지만 돈가스를 제외하곤 모두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배달 마니아 용태 씨의 평소 식단 역시 한 그릇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일품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그 결과 체중과 함께 늘어난 건 다양한 처방약들. 약을 먹은 지는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30이 간 넘은 용태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른바 혈관 3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딱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했었는데 육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계속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그러면 그 사이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간헐적 단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하다 보니까 배고픔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제 몸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게 됐다는 용태 씨.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얼마 뒤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그만. 이거 힘들어요. 처음 해봤어요.
팔다리 정도만 하는데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가 지금 체력이 좀 많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아, 죽겠네. 체력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몸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도 나타났습니다. 좀 과식을 하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에서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배달 음식만 먹어도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인 모를 두드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몸에 나타난 이상 반응들이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다둥이 엄마 상아 씨와 또 용태 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그리고 복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육은 굉장히 적으면서 체지방이 많은 그런 저근육형 비만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검사 결과 용태 씨는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심각한 상태. 용태 씨의 피부 질환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불규칙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위장이 사실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죠. 되게 이런 분들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먹는 음식의 메뉴의 문제와 식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거든요. 다둥이 엄마 김상아 씨의 건강은 어떨까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상아 씨는 고지혈증과 함께 혈당 수치 106으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단 음식 위주로 먹다 보니까 많이 안 먹어도 열량은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단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우선 그 채소류들은 포만감은 많이 주는데 열량은 거의 없고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식습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되고 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른 아침 뜨거운 여름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34 한상민 씨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보디빌더를 취미로 하던 그는 최근 전문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건강한 몸을 가진 그도 얼마 전까지 당뇨 전 단계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디빌딩 시합을 하면서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몸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뭐 근육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뭐 지방이든 근육이든 다 붙이려고 했었고, 배가 안 고플 때도 먹었었고, 자기 전에도 먹었었고, 일어나자마자 먹었었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혈당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1g에 4kcal를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세포들은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 세포가 당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당은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다시 남은 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당이 들어올 경우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증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가 오는 거죠. 한상민 씨도 겉으론 굉장히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었고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건강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혈당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합병증이 무서운 걸 알게 되니까
나도 나중에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혈당 관리에 돌입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비만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에 걸릴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민 씨가 택한 건강관리법,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채소를 5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겁니다. 그럼 야채만 먹고 단백질만 먹고 나중에는 맨밥만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야채랑 단백질 먹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밥이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먹는 순서만 잘 지켰더니 거꾸로 식사법 8개월 만에 골격근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체중은 6kg 정도 감량됐고 체지방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모두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몸소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한 상민 씨는 이제 주변에 거꾸로 식사법을 알리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허벅지 앞으로 내리고 10개. 네. 일단 저는 회원님들한테 다이어트를 알려드릴 때도 어떤 특정 음식에 제한을 두지는 않거든요. 회원님들이 평소 드시는 음식을 받아서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는지 그 순서를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이 단순한 음식 식습관의 변화로 그냥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분. 올해로 60세가 된 박경철 씨입니다. 자주 등산을 못해서 맨발 산행을 하면 등산의 효과를 좀 배가시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맨발 산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34년 군생활 끝에 6년 전 전역했습니다.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었죠. 늘 운동하고 그리고 늘 체력 관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충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3km를 14분대에 주파할 만큼 항상 건강에 자신 있었단 박경철 씨.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군에 있을 때보다 6kg 정도 체중이 늘어난 겁니다. 현역 생활할 때보다 운동량은 반으로 줄었고 그러나 이제 저녁에 술자리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건 그대로 계속 유지하니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음주 모임이 있고 한 번 마시면 한 2병에서 3병 정도 소주 2병에 3병, 맥주 1~2병 정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린 회식. 가득.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위하여. 평일 저녁 식사의 절반가량은 맥주, 소주에 기름진 고기 안주로 대신하는 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경철 씨의 젓가락은 더 바빠집니다. 오직 고기만을 찾느라 다른 반찬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맛있어? 고기는 입맛이야. 처음에는 싸먹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아무래도 뭐 남자분들은 채소를 싸서 먹는 게 좀 번거롭고 그래서 기름진 안주는 술을 부르고 술은 다시 안주를 부릅니다. 알코올이 체내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강한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박경철 씨의 음주 후 폭식은 술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 끝에 골라든 건 바로 가래떡. 그걸로 모자르겠다 싶었는지 김치통도 꺼내듭니다. 통 안에 가득 들어있는 초콜릿. 술 마시고 오면 약간 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떡도 먹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또 어쩔 때는 라면도 좀 끓여서 먹고 오히려 안 먹으면 좀 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좀 술 마시고 오더라 좀 든든하게 저녁에 먹고 자는 편입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떡과 초콜릿, 과자 등을 즐겨 먹는다는 박경철 씨. 막내딸은 이런 아빠의 식습관이 걱정입니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 한 개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 하지만 가족들의 잔소리도 그의 폭식을 막을 순 없습니다.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까지 항상 입에 뭘 넣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박경철 씨의 평소 식단도 탄수화물 위주의 고열량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요?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복부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배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복부 비만의 패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대동맥인데요. 우리 몸의 제일 큰 동맥이자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얀색의 점이 보이시나요? 동맥의 내막에 동맥경화가 초기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특히 야식으로 먹는 습관과 그런 복부 비만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박경철 씨. 이번 검사를 통해 당뇨 진단도 받았습니다. 검사 받고 사실은 약간 충격이었죠. 제가 제일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배가 나오는 건 힘을 주면 그렇게 표가 안 나서 그냥 큰 무리 없이 생활했었는데 식습관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4살 홍한석 씨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택배를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물건을 싣고 전국을 오가다 보니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평일에는 계속 차에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운전하는 시간은 한 6, 7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차에서 쉬거나 그런 게 많아서 계속 차에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차에서 시켜 먹거나 뭐 지나가다가 식당 같은 데서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일감이 없을 땐 콜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한 지 1년. 아직은 이 생활이 익숙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사진 찍었던 거 있는데 액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가 전공이 메이크업 전공이에요. 이제 이런 배우들 메이크업 해주고 그러면서 사진을 시작했었어요. 한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는 그가 어떤 계기로 운전대를 잡게 된 걸까요? 작품하면서 좀 아랫 사람들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스텝으로 일할 때는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머리가 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문제가 보였다고 합니다. 1년 만에 한 20에서 25kg 정도 쪘어요. 차에서 주로 막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시켜 먹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주로 이제 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뱃살 같은 게 좀 많이 찐 것 같습니다. 1년 전 70kg이었던 한석 씨의 몸무게는 어느덧 90kg에 도달했습니다. 체중 증가의 주범은 역시나 빠르고 간편한 식사. 주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시켜 드시나요? 네.
별로 안 더울 때는 마라탕 자주 시켜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더 늘어났고 그럴수록 간편한 햄버거나 탄산음료 같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세 자릿수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운전을 하다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는 한석 씨는 한 번 먹을 때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한석 씨는 오는 9월 프랑스인 여자친구 마리암과 3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좀 더 건강하고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생긴 한석 씨. 먼저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있어서 아침 혈당이 공복당이 110이 나와서요. 저희가 100 아래가 정상인데 공복당이 높고요. 혈당 110,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수치도 높아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몰아먹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열량 높은 거를 몰아먹는 거. 그러니까는 흔히는 음주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하고요. 또 액상의 뭐 음료수 많이 먹고 또 음식을 같이 많이 먹을 때 이럴 때 많이 올라가요. 홍환성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식사를 끼니마다 챙기는 거, 시간 맞춰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이 체중 감량하는 식사법 상당히 대중에게 소개된 것들, 뭐 인기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저탄고지 그렇죠. 식사법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도 뭐 많이 유행했었고. 근데 교수님은 지금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래 지속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무너지면은 다시 체중이 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식사법은 잘 적용만 한다면 내가 지금 먹는 식단으로 해결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속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거꾸로 식사법 프로젝트엔 총 4명의 참가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영양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식사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식사를 하실 때 녹색으로 채소를 시작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첫째, 식사를 할 때 항상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채소가 없다면 단백질부터 먹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포만감을 위해 식사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하되 식사 초반에 채소를 5분 이상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한식을 택하실 때는 밥, 국, 반찬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식단을 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밥하고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드실 때는 우선에 그 채소로 나온 고명을 드시고 그다음에 비빔밥에 나오는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그다음에 밥을 소량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그게 거꾸로 식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 큰 변화 없이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거꾸로 식사법 3주 프로젝트. 그 기간 서로 소통하며 어려운 점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샐러드는 생으로 먹기 너무 힘들어. 식사 초반에 먹는 채소가 반드시 샐러드 같은 생채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나물로 먹을 경우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저염으로 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덧 거꾸로 식사법 둘째 주 후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채소 먹는 걸 힘들어하던 박용태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때마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수육.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던 이전과는 달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건강 밥상입니다. 고기를 앞에 두고도 용태 씨는 이제 오이부터 손에 듭니다. 식전에 편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찾은 게 용태 씨에겐 오이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더 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제가 그 깻잎을 좋아해가지고요. 깻잎에다가 여기 와이프가 만든 양배추랑 해서 또 이제 김치랑 깻잎도 섞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양엔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뒤로 먹는 밥의 양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야채를 먼저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만감이 좀 빨리 와가지고 막상 탄수화물이 안 땡기다 보니까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 혈당이 훨씬 안정된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안 했었을 때 동일 메뉴로 했었을 때 최고 수치가 2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효과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간 몸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엔 아이 넷을 키우는 워킹맘 김상아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과 육아로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상아 씨. 저녁 식사 메뉴는 소불고기 전골입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먼저 한 점 먹으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샐러드 소스도 달지 않은 걸로 준비합니다. 들기름에 소금이랑 깨소금 좀 뿌려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챙기느라 항상 자신은 뒷전이었던 그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열량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신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아 씨를 따라서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남편도 거꾸로 식사법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좀 몸이 약간 잘 붙는 체질인데 확실히 그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체중 감량이 조금 더 되면 좀 몸이 약간 더 가볍다 느낄 때 운동을 조금 더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3주간의 프로젝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한 박경철 씨. 먹고 는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더 빠지신 것 같아요. 3주 전과 달리 턱선이 날렵해졌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6kg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만큼 결과도 좋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kg에서 6kg까지 참가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4명 모두 체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건 전업 투자자 박용태 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숙면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꼭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깼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쉼 없이 올라오던 두드러기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명백한 당뇨병과 고중성지방 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 약을 조금 줄여 나가고 계속 살을 뺀다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채소를 챙기는 게 항상 쉽지 않았던 김상아 씨.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 깜짝 놀랐는데요. 이상지질 혈증과 전당뇨가 다 완벽하게 사라졌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축하드립니다. 3주 만에 혈당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경철 씨 역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유지만 잘한다면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혈액검사상 수치가 좋아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트럭 운전기사 홍한석 씨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규칙적인 시간을 못 지켰다는 게 크고, 두 번째로는 채소가 소화 잘 안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 식사법은 이 채소를 먹고도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환자의 일이 조금 너무 힘이 들어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더불어 채소 위주의 부실한 식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필요한 열량이 부족하다 보니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은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됐다는 겁니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당을 조절하려고 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만 치료법 중에서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시게 되면 체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소화도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오류는 범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사법이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거꾸로 식사법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그중에는 신장의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칼륨 섭취가 많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소는 건강에 정말 좋지만 칼륨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의사의 지시 없이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량이 굉장히 적게 먹고 버티는 분들은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이게 흡수가 안 되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컨디션에 난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보통 유전적으로 야채를 잘 소화 흡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나중에는 지치면서 오히려 붓고 체중이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